안녕하세요. 분쟁원투 몇 대 몇 드디어 1탄 시작합니다. 저는 녹색소비자연대 은전입니다. 제 옆에는 법무법인 이내 김혜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쁜 시기시죠? 예. 예, 저희는 요즘 좀 바쁜 시기고요. 예, 저희는 학교 학생들이 방학할 때 시간이 많고 네. 학교 학생들이 바쁠 때 시간이 없는 학교 학생들과 같은 패턴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혜란 변호사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그쵸.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나 그런 경우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한 1년째 기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 대표님 모시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오늘 든든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법률은 소비자 기본법을 비롯해서 뭐 약관규제법이라든지 할부거래법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그리고 또 특수거래에 대한 법률로 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개별 법률 셀 수 없이 많은 법률에 이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372 상담센터에 들어온 소비자 분쟁 사례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택배 화물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택배 화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택배가 이렇게 아침에 그 문 앞으로 배달이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택배 주문 많이 하시죠? 네, 택배 주문 많이 하죠. 네. 요새는 택배가 없이는 일상 살림이 불가능할 정도로 택배가 필수적이고 당연히 저녁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택배가 아주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근데 택배가 오지 않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죠. 예, 이 택배 소비자 분쟁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파손과 분실에 대한 부분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배송 지연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우리가 택배는 제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품을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파손이 돼서 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제품의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한 회사, 판매회사 측하고의 판매에 대한 일응의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판매회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포장에 대한 잘못인지 아니면 운송 자체에 대한 잘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사와 물품 판매회사 간의 내부적 책임 문제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품 판매회사에 대해서 판매회사에 대해서 물품을 판매하고 또 본인한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택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은구슬 소비자는 그 98만 원 상당의 드럼을 그 친구에게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파손이 됐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 포장을 하고 보냈는데 이 배송회사에서는 악기는 굉장히 훼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받아준 것이고 그리고 그 배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포장을 소비자가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윤 대표님 혹시 네. 택배 회사하고 계약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약서 써본 적 없어요. 그렇죠. 우체국에서 네. 운송장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네. 택배사가 왔을 때 운송장 작성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물어야 되는 게 택배사에 대한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인데 네. 계약서도 없는데 이제 택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제정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택배 표준 네, 약관입니다. 약관. 네. 그 택배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따라서 공정위가 지금 택배 회사들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택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메이저 택배 회사들에서는 이러한 택배 표준 약관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약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네. 그 택배 표준 약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뭐 개별적 드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큰 물건이라서 개별적으로 약정을 조금 약관에서 들어있는 규정 외에도 개별적인 합의를 조금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아마 그 운송장에 네. 이제 가격과 이런 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보상 범위도.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서 표준 네. 약관을 우선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고요. 개별적인 합의가 만약에 표준 약관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표준 약관에 따라서 또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택배 표준 약관에 의하면 이 은구슬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까요? 네, 그 택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러니까 직원들이 수탁이나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이 없었다라는 부분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수탁, 인도, 보관, 운송 과정에서 소비자가 과실이 없다라는 거를 택배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 포장 잘못의 훼손이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만약에 택배사가 증명을 하고 나면은 어떤 절차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일단 택배사에 연락을 해서 네. 택배 운송 과정에서 훼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려야 되고요. 배상의 이제 기준 같은 경우는 운송물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운송물의 사실 가격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렇게 98만 원 상당이면 상당히 고가의 이제 택배물인데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일단은 운송물 가액을 기재한 경우는 훼손이 된 경우라면 수선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선비 또는 네. 무상 수리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운임 환급하고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네. 이제 분쟁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송가의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참 별로 크지 않은 그러면 48만 원을 더 변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도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리비 또는 무상 수리로 보상을 하고 훼손이 되어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 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은구슬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택배사 같은 경우는 운송물 포장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 운송물의 적합한 포장을 사실은 소비자에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실제로 이 운송물에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게 택배사한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택배 인수 자체를 거절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실제로 택배사에서 운송을 위탁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구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사로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택배 표준 약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택배사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배상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지금 손해배상액 최대 한도인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 결국은 50만 원이니까 지금 네. 48만 원을 변상을 못 받은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택배 요금을 내야 될까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이기 때문에 택배 요금을 택배사가 청구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미 소비자가 지급한 상황이라면 환급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저희가 만약 돌잔치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저희가 물건을 오늘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물건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송 지연의 경우에도 네. 사실상 배송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관상으로는 200%까지 운임료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과 일수 곱하기 운임액 곱하기 50% 네. 배상이고 이제 최대 액수가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운임액의 200%라는 것은 실제 택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생각해 봤을 때 지나치게 적은 액수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네. 어떤 기준으로 누가 200%라는 배상 기준을 만들었는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운동을 하는 측에서 또 연구를 통해서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에 조금 부합하도록 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이 고가의 악기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송장을 쓸 때도 반드시 운송 가격을 표시하는 그런 소비자의 꼼꼼함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배송 회사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기록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봤고요. 매일매일 택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그 꼼꼼함과 지혜로움이 더 행복한 소비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